도태우 박주현 변호사가 책을 쓰셨어요. 2020년에 스탑 더 스틸이라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2020년 4월에 우리나라 부정선거, 총선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7개월 뒤에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그 미국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 아무튼 부정선거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비상사태 발령해서 사람들이 막 쳐들어갔잖아요. 총 들고. 그래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내내 그 사람들 갇혀있다가 지금 서부지법에 쳐들어간 젊은이들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국민 저항권이다 해가지고 총 들고 쳐들어갔다가 바이든 내내 갇혀있다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 사람들 다 사면시켜주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부정선거, 미국 부정선거 때 지금 이제 FBI 국장 된 아저씨가 있어요. 인도계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2020년에 부정선거로 엄청나게 주장하다가 바이든 때 잘렸다가 지금 FBI 국장 된 사람인데 트럼프의 최측근들은 다 부정선거를 엄청 주장했던 사람들이 트럼프의 최측근이 다 된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했을 때 202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한테 미친놈이다, 극우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막 정신병자다, 무슨 선거 불복이다 나왔었는데 사실은 부정선거였던 거죠. 이거는 뭐 유튜브든 구글에만 쳐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 뭐 전북을 깐 거 아닐까요? 전라도 바이든의 유리한 지역을 이때 딱 깐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데 그런 식으로. 예.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그래도 6대4 7대3일 거잖아요. 한 표가 이렇게 몰표가 나온다는 게 그냥 표를 갖다 넣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보면은 김은혜, 김동연, 강용석 곁다리로 있고, 강용석 아저씨도 그렇게 나온 데서도 보면은 딱 저렇게 나와요. 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김동연 아저씨 갑자기 이렇게 막 나와. 그냥 갖다 넣었다. 그래서 갖다 넣었는데, 그러면은 미국은 얘네도 그러면은 뭐 어디 공장에서 표를 중국인들이 찍어가지고 했을까? 절대 안 되죠. 미국 애들은 여기서 걸리면은 미국 애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심판해, 자기네들을 그냥 뭐 관타나무에 집어넣고 막 자기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인들을 섭외해서 이런 작업을 못해. 그럼 어디서 하냐? 중국이 제일 만만한 나라가 어디야? 한국? 한국이죠.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보시면 2020년 12월 27일 뉴스예요. 이게 블로그인데 뭐 뉴스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미국 뉴스에도 난 건데 HL8230이라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선거가 진행되고 3일 만에 이 비행기가 미국에 이제 내린 거예요. 코리안 에어 보이시죠? 이 당시엔 코로나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2주간 격리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HL8230이 VIP 운송용이에요. 어떤 VIP가 외국에 간다고 그러려면은 다 보고하고 움직였어야 돼요, 이 당시에. 2주 동안,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VIP가 갔는데 요걸 이제 찍은 목격자가 여기서 투표 용지와 투표함을 내렸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이시죠? 애리조나에서는 청문회에선 이미 다뤄졌다.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증언만 했지. 아니 이건 비행기 사진이고. 요거는 유출된 사진이고 동영상도 다 있습니다. 표가 나오는 게. 동영상이랑 다 있습니다. 동영상이 다. 그래가지고 목격자가 불법적인 투표지가 선거 개표 이동되었으며 증언하고 있다. 이 스캇 커치라는 사람이 이제 요걸 증언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있죠. 증언이 나왔고 정확히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은 피닉스 공항에서 항공기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외국적 항공기가 대한항공인지 밝히지는 않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된 내용만 이런 거고, 지금 이 사람이 요거를 사진만 찍었을까요? 동영상도 찍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이거 사진이 아니잖아요. 이거 동영상 캡처본이잖아요. 이거 당연히 증거 다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도 이제 그 스카이디엘리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그 선관위 99명 체포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에서 발표를 안 하려고 했대요.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스카이디엘리에서 그걸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기조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시위하시는 분들 보면은 미국 성조기 깃발 막 들고 하거든요. 물론 미국이 우방국이니까 당연히 뭐 그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네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겠지. 한국이 저런 부정이 있었어? 도와줘야지? 미국이 과연 그럴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미국한테 도와주세요라기보다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있으면은 스카이데일리에서 저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까야 돼. 미국이 자기네들이 카드로 숨겨놓고 있지 못하게, 협상 카드로. 트럼프가 그런 거 진짜 잘하잖아요. 협상 카드 숨겨놓고 이렇게 하고, 요걸 얻기 위해서 더 큰 걸 얘기했다가 이거 안 해줄 거야? 그럼 이렇게 하고. 트럼프 그 협상의 기술 책 보면 나오잖아요. 되게 좀 무리한 요구하라고. 캐나다 멕시코 관세도 25% 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지금은 미국이 진짜로 할 것 같으니까 트리도 사퇴하고 멕시코에서는 막 카르텔 막 1000명 넘겼다고 막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요 뉴스에서도 공개된 게 다가 아닐 거, 공개된 거는 진짜 극히 일부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항적 기록이 이렇게 돼 있대요. 갔다가 바로 왔어. 11월 5일에 갔다가 11월 8일에 도착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럼? VIP 전용 기뢰잖아. 이거는 대한항공에서 알고 있겠죠. 대한항공은 알겠네. 무슨 알죠. 무조건 알죠. 내용물이 뭔지 알겠네. 내용물이 뭔지는 아마 극비로 해가지고 뭐 그 당시 VIP는 이렇게 제인이 형이니까 야 비밀로 해 가면은 그냥 일단 뭐 모르고 옮겼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리는 거를 보면은 그거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저도 동영상을 보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중국인이 미국 선거에도 한국에서 미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보면은 지금 선거가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 있죠. 여기서도 다 우편 선거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우편 선거가. 근데 우편 선거라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조작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편 선거라는 거는 그냥 우편 선거 그렇죠. 네, 다 우편 선거. 여기도 미국도 보면은 우편 선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내리고 나서 바이든 스파이크가 나왔다. 바이든 스파이크가 이 비행기가 내리고 한 6, 7시간 뒤에 바이든 스파이크가 나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도태우 변호사랑 박주현 변호사가, 저도 뭐 그냥 영상만 본 겁니다. 그 아저씨들이 하는 인터뷰만 본 거고, 미국에 가다가 미국 정부에다가 경고를 했대요. 야, 니네도 이거 부정선거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근데 처음에는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뭔 개소리야 이러고. 근데 진짜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갑자기 바이든 스파이크 일어나고 하니까 트럼프도 부랴부랴 승리 선언하고 이거 비상사태 발동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미리 알고 있었고 준비를 했었다면은 미리 그걸 못하게 막았었겠지만, 그 당시 대통령이니까.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경고했던 내용이 갑자기 뜨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서 그제서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총 들고 막 쳐들어가고 한 건데, 그래서 바이든 정부 내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취임하고 첫날부터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요. 연설하는데 거기서부터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정선거 얘기가 이제 한국에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미국은 알겠어. 그래 미국은 니네 부정선거인 건 알겠는데 한국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CPEC이었던 거예요.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 왜 컨퍼런스는 컨퍼런스 그냥 컨퍼런스 아니에요? 뭐 의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레이드 골든 하잖아요. 네. 고든 창이 2020년 선거부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리고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다,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고든 창 아저씨가.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야? 그냥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음모론자. 그구다. 음모론자다.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음모론자다 하고 있다가 이번에 CPEC에서 트럼프 아저씨가 그 Great Golden Chang, Stand Up Golden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든 아저씨가 일어서가지고 한 1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 얘기를 해요. 중국 얘기를 했는데 한국 얘기를 해요. 한국 부정선거는 leaked elec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leak이 이제 썩었다는 뜻이잖아요. 냄새난 leaked election이라는 fraud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사기라는 뜻이잖아요. fraud, leaked election 이렇게 나오는데, 고든 창 아저씨가 그래서 한국은 위험에 빠져 있고 부정선거 때문에 위험에 빠져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지 다다음 날인지 고든 창 아저씨 이제 일부러 트럼프가 CPEC에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고든 창 아저씨가 연설을 합니다. 이게 단연명 아저씨도 나오고 고든 창 아저씨도 나오는데, 자 여기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자, 그죠? 그리고 존속이 위태롭다. 2020년 4월 선거부터 얘기하겠다, 그죠? 총선에서 중국산 서버 장비를 이용해 조작된 주장을 제기했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고, 너무 다 잘랐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친화적이고 더 중국의 친화적이고 북한의 친화적이라고, 문재인보다 더 반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얘기하잖아. 난 당신의 얘기에 대부분 공감한다. 그게 뭐냐면 고든 창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트럼프는 인정하고 앞으로 미국의 대중 정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책을 그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게 고든 창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되는 건데, 그 얘기하면 또 너무 많고, 결국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문재인은 반미주의자였다, 그리고 윤석열 지금 위험하다, 윤석열을 구해야 된다, 우리의 파트너는 윤석열이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스탄이라고 이제 또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한국 이름으로는 단연명이에요. 고든 창 아저씨는 중국계고, 여기는 이제 한국계 아저씨입니다.
여기는 대사인데 형사법 무슨 뭐 대사였대요. 그래 아무튼 트럼프 1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요분도 이재명 언급 풀 영상 이렇게 있죠. 요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정선거다. 요약하자면 그냥 부정선거다. 그리고 중국이 개입했다. 부정선거에는 중국이 개입했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는 중국의 의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다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제가 요약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고 고든창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부정선거다.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에 친중적인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반미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재명이 반미주의자라고 하는데 좀 동의하지 않고요. 이재명은 그냥 사업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기회주의자다. 사실은 이재명이 보수 정권 와서 보수 쪽으로 와서 설 자리가 없어요. 보수에는 막 서울대 법대 나오고 너무 그 스펙 좋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착한 말 한다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근데 민주당 가면은 자기 얘기를 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문재인처럼 진짜로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자인데 이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네 해서 사회주의를 이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달라. 예. 포지션을 그렇게 잡는 그렇죠. 거구나. 문재인은 곧 죽어도 절대 뭐 북한에 대해 나쁜 말 안 하고 미국에 대해 좋은 말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요새 하는 거 보세요. 좀 약간 쫄리니까 내가 뭐 중도 보수다. 나는 뭐 친미주의자다. 막 이렇게 얘기 막 바꾸잖아요. 쫄리니까 야 나 좀 잘 봐줘. 이제 이거 하는 거죠. 당연히 개소리인데 두 부류가 있다고 봐요. 기회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근데 이재명은 기회주의자에 가깝다. 반미주의자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겁나 좋아할 것 같아요. 이재명은. 대장동 하는 거 보세요. 거기는 사회주의자 그렇게 돈 좋아하는 거고 그 돈으로 지금 원래 막 시위하는 세력들한테 돈 뿌려가지고 시위를 했던 건데 그저께 있었던 3월 8일에 그 시위에서도 우파 뭐 태극기 시위 하시는 분들은 탄핵 반대 시위 하시는 분들은 막 9시 10시까지도 계속 있어. 근데 좌파 탄핵 찬성 집회 하시는 분들은 5시 되니까 싹 흩어졌어요. 퇴근. 퇴근. 나 계약된 게 5시까지니까 5시 이후에 싹 퇴근했어요. 이재명이 지금 그 25만 원 지역 화폐 막 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서 다 떨어지는 콩고물 다 그걸로 이제 시위대 쓰고 돈 뿌리고 해서 대통령 해 먹어야 되는데 돈이 떨어진 거죠. 자꾸 막 25만 원 그거에 목매는 거고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재명 얘기로 괜히 갔는데 그래가지고 모스탄 아저씨 단연명 대사 아저씨 얘기도 결국 그겁니다. 미국에 친미를 해야 되나 친중을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그 소신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근데 저는 당연히 미국 쪽이 더 앞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상식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미국이 하는 얘기에서 잘 뽑아서 얘들이 뭘 원하는구나를 알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연명 아저씨랑 고든찬 연설은 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막 30분 1시간짜리 연설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2배속으로 해서 자막 있는 걸로 해서 보시면 다 될 것 같고 그 CPEC이 보수주의 행동 그 컨퍼런스니까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한국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얘기는 그 고든창이랑 단연명 대사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한 게 사실 전부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고든창 아저씨가 헌재재판관 있죠.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또 얘기를 했어요. 천조국 파랭이 이분 유튜브 아세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든창 아저씨죠. 여기가 타라오 아줌마거든요. 타라오랑 고든창이 나와가지고 헌재재판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띄워놓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 헌재재판관을 저격을 합니다. 저 얘기가 뭐예요? 왜 저기서 트루스 포럼에서 헌재재판관이 왜 나와? 윤석열 탄핵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는 헌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헌재재판관 띄워놓고 그 전날 고든창한테 트럼프 아저씨가 The Great 골든창 해가지고 그 고든창 아저씨를 엄청 띄워주고 중국에 대해선 너의 말을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 하고서 한 다다음 날 고든창이 또 트루스 포럼에 나와가지고 헌재재판관을 띄워놓고 8명의 얼굴을 띄워놓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 뭐야? 헌재 니네 윤석열 탄핵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이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공수처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틀 뒤, 3일 뒤에 윤석열 아저씨 석방 나오고 미국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이제 쫙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저씨 그 석방 그 지규현 판사도 하고 나서 그거를 거의 뭐 2주일 끌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지규현 판사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 그걸 결정한 지규현 판사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중앙지법의 목소리인 거잖아요. 그게 판사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판사들이 지규현이 혼자서 결정하겠어요. 거기 부장 판사들 다 있고 회의하고 전화해가지고 아 형 좀 와줘 해가지고 뭐 판사들끼리 대법관들 막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을 거잖아요. 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 좀 기다려봐 하다가 미국에서 이 얘기 나오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풀어줘 해가지고 바로 풀어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한마디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의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든창이 헌재 재판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곧 부정선거 얘기 또 할 거라고 언젠가 하겠죠.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는 고든창 얘기하는 게 판사들이나 뭐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었겠죠. 네. 트럼프가 고든창을 저렇게 띄워줬는데 그러면 앞으로 고든창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목소리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 그거에만 주목을 하시면은 앞으로의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지 않을까. 그 헌재 판사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보수 쪽 판사들은 지금 뭐 딱히 막 그렇게까지 쫄리지는 않을 거예요. 진보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 뭐 문영배 뭐 이미서 뭐 정계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국의 트루스 포럼에서 저렇게 자기 얼굴이 띄워져 있고 자기 얘기를 공산주의자다. 문영배는 뭐 이재명이랑 친하다. 막 그런 얘기를 트루스 포럼에서 막 고든창이 얼굴 띄워놓고 하고 있는데 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영배의 그 임기가 4월 중순까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끌다가 그냥 선고 안 하고 문영배 그냥 나가는 거야. 욕먹을 일이 없죠. 아니 나는 임기 끝나서 못했어. 그러면은 그 누구한테도 욕먹지 않습니다. 문영배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게 문영배한테는 최선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그렇다고 4대4로 빨리 해가지고 4대4로 기각 나도 진보 쪽에서 자기는 베이스가 진보잖아요. 문영배 쪽은. 그리고 여기는 헌재 그만두면 이제 변호사 개업해야 되는데 변호사 개업했을 때 이제 앞으로 자기 손님 될 사람들은 다 진보 쪽 인사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보에서 뒤통수 치고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버텼다가 그냥 유야무야 넘기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